최근 발표되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수 우파 지지층 사이에서는 실망이나 좌절감이 번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수치들만 보고 섣불리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이나 조사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실제 투표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바라볼 때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초반에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처진다는 여론조사가 난무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는 데일리하니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5.8%, 김문수 후보가 38.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격차는 불과 7%포인트로 불과 사흘 전에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49.5%, 김문수 38.2%의 10.3%포인트 격차보다 더 좁혀진 수치입니다. 즉, 격차는 점점 줄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이번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2%,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1.1%로 조사됐습니다. 무응답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는 더욱 명확하게 부각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북 64.4%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하지는 못했고요. 인천 경기 49%와 대전 세종 충청권 48.7%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이른바 TK에서 52.8%를 압도했고 서울에서는 41.1%로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52.8%로 과반을 겨우 넘었다는 것은 아직 보수 결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도 이재명 43.6%, 김문수 42.9%, 불과 0.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즉, PK와 TK 지역의 결집이 절실하다. 이런 것이겠고요. 연령별로도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40대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려 61%, 50대에서도 54.5%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60대 47.4%, 70대 이상에서 59.1%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2030 청년 세대 민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젊은 세대에서 김문수 후보가 강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다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가 됐는데요. 바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좀 흥미롭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67.4%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82.7%가 불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도 79.4%가 반대했는데요. 이 말은 이 수치는 무슨 뜻일까요? 좀 복잡한 구도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층은 단일화를 원하지만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단일화를 절대 막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단일화가 현실화되면 이재명 후보가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김문수 지지층과 이준석 지지층이 서로 겹칠까요? 다시 말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과연 김문수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표를 몰아줄 것인가? 저는 이 점이 상당히 불명확하다고 봅니다. 즉,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해서 무조건 112가 되는 게 아니라 111.3이 될 수도 심지어 110.9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준석 지지층을 보수파 성향의 유권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세대, 그리고 성별 갈라치기에 따른 독특한 팬덤층으로 이준석 팬층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준석 지지세는 점차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찍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른바 사표 심리가 작용하면서 표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준석 본인의 입장에서도 변수는 역시 존재합니다. 현행 선거법상 득표율을 15%를 넘지 못하면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 말은 곧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완주를 고집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득표 전망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본인 스스로 전략적 퇴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단일화는 어떤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유권자 심리와 정치적 셈법이 얽힌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정당 지지율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9%, 국민의힘 39.4%, 개혁신당 6.5%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1%포인트 하락을 했고 개혁신당은
4.4%포인트 급등했다라는 게 특이할 만한 점인데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우리 우파 진영은 분명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듯 보일 수 있겠지만 흐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규칙 파동을 거치면서 혼선이 있긴 하지만 곧바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보수파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이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45.8%, 김문수 38.8%로 이재명 대세론이 아니라 접전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또 나온 것입니다. 과거 역대 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다시피 선거, 국면에서 여론의 흐름엔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를 최대 변수로 꼽고 있지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있으면 좋은 옵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자, 김문수 후보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본진의 결집과 중도층 설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충분히 역전의 기회가 있고 민심은 여전히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세론에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진영에 필요한 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방향과 어떤 결단일 것입니다. 여론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자락에서 누가 민심의 선택을 받을지는 지금부터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